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그리스에서 이 거국 내각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스는 이제 좀 위기가 넘어갔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리스에 대한 특징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는 파속이라고 하는 그 정치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치 국가입니다. 따라서 파판데로 총리가 하야를 하더라도 그리스의 정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파워블로그 주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금일 주제는 ECB의 금리 인하를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죠. ECB의 금리 인하, 전격 인하였어요. 슈퍼마리오의 놀라운 결단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제 이코노미스트 총 55명 중에서 51명이 유로존의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제가 지난 10월 28일경쯤에 블로그를 통해서 ECB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는 EF, SF 및 각종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55명 중 51명이 동결을 전망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기관에서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국가지자체에서 2,6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 오전장에서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무렵부터 장 끝날 때까지 특히 우정국 자금을 중심으로 강력한 순매수 머니파워를 실천을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58포인트 이상 급등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관, 특히 우정국 자금이 움직였을 때는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역시 이번에도 G20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시장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정말로 시장의 재료가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은 이태리의 10년물 국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간의 스프레드 격차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블룸버그 데이터인데 6% 이상 급등해서 454.64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태리 국채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독일 국채의 안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스프레드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로존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 만약에 호재였다 그러면 이러한 국채 간의 스프레드 격차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폭등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최근에 CDS 프리미엄의 가치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어떤 리스크 안정성을 높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의 헤어컷 50% 탄감안을 발표를 하자마자 이런 CDS 가치가 무용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CDS는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혹시 디폴트를 우려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당사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헤어컷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폴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즉 CDS 시장이 무용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CDS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비교는 결국은 국가 간 국채 간의 스프레드를 비교해서 위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유로존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국채 스프레드가 급등했다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국채 10년물도 6.37로서 2.84%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봐도 지금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거국적인 연립 내각이 결성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그리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거대로 가고 있는 오더레이 디폴트를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태리가 디폴트를 하느냐 또는 관련 은행들이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느냐를 지금은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나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이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출신인 ECB의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신이 이탈리아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아직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유로존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한 3.1%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미국의 3.9%에 비하면 아직은 낮긴 하지만 유로존 자체가 굉장히 노령화된 사회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측면에서 3.1%의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지금은 유로존의 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경기 진작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이나 정부의 재정 적자를 축소해보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ECB의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기업의 수익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율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한 번을 했다 그래서 특히 1.5%의 저금리 상태에서 1.25%로 하향을 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날지는 이 저금리 수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어떤 경기 진작을 했다의 측면보다는 위기 상황을 좀 더 시간을 벌어보자고 하기 위한 ECB의 의지가 깔려있다. 이렇게 배경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하는 건지요? 추가 금리 인하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하지 않더라도 다다음 달까지는 충분히 1% 정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을 올리는 재료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놓기 때문에 적어도 그 와중에 변동성이 가지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죠. 유럽 쪽의 시간 벌기를 위한 움직임에서 바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좀 더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